신고가 받았습니다. 반도체용 소재 부품 장비주, 이른바 초고장비와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 같은 2차 전지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러자 바이오주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까지 투자자가 몰리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방안 추진과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상장 펀드, 벤처 활성화 대책 등으로 코스닥 시장이 업그레이드 될 거란 기대가 커졌다고 봅니다. 정부 이제 벤처 투자라든지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 또 일부는 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여당은 5,000피에 이어 천스닥 시대를 맞아 코스닥이 3,000선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이렇게 증시의 활력이 돌자 정부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LS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상장 문제를 지적한 뒤에 자회사 상장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알짜 자회사를 따로 떼어내 상장하면 LS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피해를 입는다고 반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500m 송탄 오성단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전기 사용모터와 연합비 필수 부대인 특수 건선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부터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이러자 LS의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중복 상장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알짜 자회사인 에식스 솔루션즈를 따로 떼어서 상장하면 LS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LS는 상장을 추진했지만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이유로 오늘 상장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000피를 돌파한 지난 22일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LS그룹의 중복 상장 논란을 거론했던 바 있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가 내 송아지가 아니더라 이런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 시중에서 중국 상장 기사들이 나오니까 또 말이 회자되면서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합시다. LS그룹은 오늘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 인상을 골자로 한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회사 상장 철회와 주주 환원 계획이 나오면서 오늘 LS 주가는 장중 8% 넘게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철회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중복 상장이란 비판에도 기업을 분할해서 상장하는 방향이 줄어들지 있습니다. JTBC 박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향해 강하면서도 구체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망국론 우려에 정상화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어제 하루에만 4차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글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5월 9일 우회전입니다.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집을 안 팔려는 버티기를 겨냥했습니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버틸 수 있긴 양입니다. 사실상 보유세 강화까지도 시사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하며 양도세 혜택 종류는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수도권의 집값을 잡고 부동산 자금을 5,000피를 돌파한 증시로 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500m 실제 서울 외곽에서는 양강변입니다.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인기 지역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더라도 외곽 집을 정리한 300m 다주택자나 지방 화성 현금부자들의 수요가 적지 않을 양강변입니다. 거라는 전망입니다. 8시 방향 JTBC 좌회전입니다. 상설특검이 박희성 전 쿠팡 풀페이먼트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JTBC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수사의 당시 엄 전 대표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추가 잠시 수사 후 요청에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안관석 상설특검은 오늘 오전 엄성환 전 쿠팡 풀페이먼트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끔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단 한 차례도 엄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로 결론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청은 쿠팡 압수수색을 통해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해 일용직과 별도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이의 제기하면 개별 대응하라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엄 전 대표를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송치 한 달 만에 500m 사건을 담당한 신고검사는 용서교차로에서 신항 양강연행 정보복지센터 한 달 뒤 방면 부천지청은 8시 혐의로 방향 결론낸 1차 수사 좌회전입니다.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이 사이 엄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쿠팡 측 내부 자료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 차원의 보완 수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0m 용서교차로에서 엄 전 대표에 대한 신항 혐의가 확정됐습니다. 양강연행 정보복지센터 엄 전 방면 대표 소환 조사를 8시 방향 소환 조사 없이 좌회전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차로를 이용하세요.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31 수사기관 위원장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결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은 내일부터 가스대학 3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맞이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내일부터 닷새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인사가 사망했을 때 각계 대표들이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형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민주당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은 내일 오전 인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에서 공부 행렬을 맞이합니다. 3.5km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고 밝혔고 김 총리도 민주 세력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주를 공식 추모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더불어 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전 총리의 별세에 북한이 유전을 보낼지도 주목됩니다. 이 전 총리는 2000년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남북 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와 북한 투쟁과 모두가의 가장 체제를 만드는 데 가장 이제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세계사적으로 북한이 유전을 보낸 건 2019년 고 이호 여사 서거 때가 마지막입니다. 일단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조선이 올 때도 있고 사람 때도 있고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 북한이 침묵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이 나오면 단계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회창 전 총리를 애도하는 사람들도 갈등이 드러나는 걸 자제하자고 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던진 깜짝 합당 제안에 민주당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흡수 합당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이 나왔습니다. 조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제안에 5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행정에 예를 들어서 중도 지정을 외치고 그래서 그 안전망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하면서 옳은 실익이 뭔지 조국 혁신당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에 대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3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신명정도 지켜나가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진보정당 태국과 함께 공천 근절 법안을 발표하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달 내로 절차를 마무리 짓는 계획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당과 관련한 협의 일체는 조국 대표에게 이익하고 합당 여부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국영입니다. 단식의 여파로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퇴원하면서 이제 관심은 오는 목요일에 열리는 지도부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고 있는데 일단 오늘 당 윤리위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민정 기자입니다. 여전에 간의 단식 역경을 입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낮 퇴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말 복귀해야 된다는 의지가 당신을 알고 있고요. 당장 관심이 쏠리는 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설정될 걸로 보이는 목요일 지도부 회의입니다. 그동안 개파를 불문하고 징계 반대 목소리가 컸는데 징계를 낮추긴 하겠죠. 왜냐하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형사처벌로 한다면 그걸 사용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장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은 빨리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자유파 편집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다. 더 이상 시간 끌 상황이 아니다. 당 중앙윤리위는 오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당원 명예 등의 피해를 입힌 데다 간섭 가능성이 낮다며 탈당 거부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이 한 전 대표 제명철의 총무진대에서 정계 발언을 했던 친한계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상황.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압박하는 분위기 속 장 대표 단식으로 잠시 벌칙하기가 싶었던 국민의힘은 다시 내분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어제 지명이 철회된 이해군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정 청약과 아들의 입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고발도 잇따른 입변입니다. 인사 책임에 대한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이해군 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 여론 악화를 빠르게 차단하려는 걸로 풀이됐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늘어졌습니다. 도무지 정치권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운영의 자백이자 반사형통 정치 문화가 이번에도 강선 후보자들처럼 이해훈 후보자 인선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이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 검증으로는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취지로 했던 말을 꼬집은 겁니다. 보좌관한테 감기를 내지 않을지 여당은 이전 후보자가 무수진영 인사였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1k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어머니가 살려고 주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차라리 나 같으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전 후보자는 깜짝발짝 28일 만에 난감했지만 경찰 수사는 이어질 상황입니다. 정례만 의장은 대법원의 또한 독택을 펴서 춘약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갑질 의혹, 부동산, 부정 청약 의혹까지 이전 후보자와 관련한 7건의 고발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2천만 원 1억 원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시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시의원은 오늘 입장을 통해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500m 잘못을 앞 사용하는 법적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내일 공천 한국 등 김 시의원의 5가지 비리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룸은 신천지 교인 최소 5만 명이 최근 5년 동안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신천지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00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원 가입이 조직적 차원이었다는 또 다른 통보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엔 수도권의 요한 집화, 오늘은 부산, 울산의 안드레 집화 간부의 상세한 설명을 근거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간부는 2023년 교회 재적 인원의 절반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라 신앙이 깊은 사람을 위주로 하라는 잠시 후 지침까지 있었다고 12시 방향 밝혔습니다. 출구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 신천지 안드레 집화의 한 전직 여성 간부는 2023년 초 국민의힘 당원 가입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장부터 전화가 이제 당원 가입이 많이 떨어졌다 하고 이제 친구이 명령까지는 해야 될 거라서 정치적인 거다 보니까 민감할 수 있다. 500m 사천 교체로에서 바라나이시 교회 재적 인원의 절반, 8타 할당량은 매우 수원강 구체적이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해야 되는 그런 식이에요. 선택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고 300m 사천 교체로에서 지난 바라나이시 19일 JTBC가 보도한 8타 한국 한지 상습제 간부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이만희 회장이 절대자로 있는 총회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총회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이라고 예, 신천지는 12집화가 이루어졌는데 12집화 모두를 총괄하는 것이 총회거든요. 요한 집화 전직 간부는 당원 가입 작성명이 필라테스라고 했습니다. 잠시 특이당원 후 대비 월 1,000원은 꼭 좌회전입니다. 자동이체하고 회비를 낼 수 없는 신용불량자를 제외하라는 지침도 확인했습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보도 다음 달인 20일 신천지 측은 교회에 지속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국정인물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정당에 가입한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600m JTBC를 적시하면 시속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70km 하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시속 당원 가입에 응원해서 구체적 증언은 계속 과속 이어졌습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JTBC 취재진 만난 안드레 집화 간부는 3.4 신천지 교인들이 선거구제로 제2약의 집단 구원까지 왔습니다. 까지 직진입니다. 일산 교육감 보고서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의 당선을 보기 위해 길거리에서 유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커피도 탔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말라는 지침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정환 기자의 단독 보도. 2023년 초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JTBC 취재진이 만난 신천지 울산교회 안드레 집화 간부 A씨는 신도들이 보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응원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지방에다가 몇 시까지 복장 어떻게 해서 미리 이제 빨리 서 있고 다들 공공한 옷차림을 일단 보여줬으면 좋겠다. 반대편 계도로에서 있었고요. 그래도 50명, 100명 정도는 더 신천지 신도들이 같이 유세를 했습니다. 길거리 유세뿐 아니라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하는 사람들이요. 조금 친절하게 먼데를 생각해주다 한 명이나 하는 연락까지 이제 받아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신으로 막아야지 다시 안드레 집화 간부 A씨는 선거 사무실 당직 등록표까지 제시하며 해당 등록표에 나온 17명 중 최소 8명이 신천지 신도였다고 지목했습니다. 간부는 인터뷰에서 당시 선거 캠프 간부가 우리에게 신천지 신도란 사실을 숨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신천지에 대한 거 절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신천지 신도들이 선거운동을 돕은 당시 보수 후보는 JTBC에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지침을 내린 간부는 캠프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선거 캠프 간부의 익명장을 확인했습니다. 울산 신천지 교회 측도 선거운동에 동원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윤정환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수도권, 오늘은 영남권의 강도에 입에서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취재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청에서 보도합니다. 지난주 보도한 내용은 요한 집화의 당원 가입 의혹이었죠. 이번에는 영남인데 시기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번에 부산 울산의 안드레 집화 교회입니다. 예, 요한 집화와 마찬가지로 2027년 집단 입당 관련해서 신천지 총회에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도들이 보수 진영의 선거운동에까지 투입됐다는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JTBC 보도 다음날 신천지가 JTBC를 꼭 찍어서 보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당은 개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법적 대응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1km 일관되게 맞지 않다고 내놨습니다. 지하철도 진입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예, 취재진이 만난 전직 간부들 그리고 지난주 줄줄이 조사를 받은 서열 100일간 전직 간부들 대부분 총회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의 자체에서 총회에서부터 내려와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청년들도 움직인 거지 절대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500m 제2약이 지하철도 진입입니다. 2022년 대선 직전 신천지 2인자로 뽑힌 고동환 씨와 핵심 간부사의 통화 노출이다. 300m 제2약이 지하철도 진입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을 가입을 직접 만난 통지를 지시한 사실을 폭로했다. 누구야? 10월달이라는 걸 보니까 어쨌든 잠시 후 그걸 잘못한 거잖아요. 제2약이 지하철도 진입입니다. 있잖아요. 그 사실을 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기분 바뀌고 네, 내부자를 색출하려는 신천지 2인자의 노치는 또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2시 맞아가지고 그걸 거 아니에요. 일반 구역장이 그걸 알고 그걸 통할 수 없죠. 네, JTBC는 고동환 씨가 통화한 전직 간부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이 간부는 모 씨의 말은 당원 가입 지시를 문서가 아닌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일부에서 신천지 의미가 새누리와 같다며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대 일까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천지가 보수 정권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천지의 긍정 입장을 보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원수로 적대시한 이만희 총회장 녹취도 보여드릴 바 있습니다. 이후 신천지는 헬라패스라는 적정력 받은 500m 지하차도 국민의 옆길입니다. 가운가입에 힘을 이어서 집중했다는 310m 우회전입니다. 정밀장 후보 수사는 은행 입당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신천지 3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4차로를 이용하세요. 200m 서울가발 구간 미국 전역을 강화하면서 일부 주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교통 마비는 물론이고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워싱턴 연방의회 앞이 신천지당으로 바뀌었습니다. 300m 자택 사이 텃밭에서 발행합니다. 신나는 눈싸움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좌회전입니다. 3차로를 이용하세요. 대구 남부와 중부를 덮친 초강력 수도권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사실상 이 이어서 전역에서 150m 한산까지 좌회전입니다. 겹치며 도로는 불가피로 변했고 제설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항공기관도 하루에만 10,000명 넘게 취소됐습니다. 현재까지 100만 가구 이상이 점점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소 8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등 12개 주에 대해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미국 버지니아주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걷기가 힘들 정도로 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도로 역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일부 지역에는 최대 60cm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은 34개 주에서 2억 3천만 명 이상이 이번 눈폭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설 이후에도 도로 결빙과 혹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당현입니다. 이틀 전 울산 태화강 억새밭에 불을 내 축구장 5개 면적을 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왜 불을 냈는지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변 곳곳에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마치 봄화를 피운 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불이 붙습니다. 잠시 뒤 불이 난 곳에서 자전거를 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울산 태화강 무륵색 군락지에 불이 났던 이틀 전 CCTV 영상입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무륵색 군락지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한 끝에 어제 오후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자 가기 진짜 넓어요. 아무리 자전거를 닦아도 소리. 당시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태화강 명소로 꼽히는 무륵색 군락지 3.5헥타르 축구장 5개 면적이 이렇게 까맣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억새밭 아래로 오합가스관과 통유관이 지나고 있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우회전입니다. 남성은 방화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신병력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백승입니다. 네, 자동차가 바닥에 내리꽂혔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잠시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우회전입니다. 주차장 외벽을 이어서 뚫고 상체에서 170m 우회전입니다. 시각점은 폭로이자 흡연구역인데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휘둘거리는 남성.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오릅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갑니다. 운전석에 자던 남성이 갑자기 시동을 켜 앞으로 몰진한 겁니다. 차량은 상가 주차장 3층 외벽을 뚫고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음에 식당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터지는 소리처럼 펑하는 소리가 나고 나서 다들 놀라셨죠. 상가에 있던 기사 손님들이 차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 목격을 하셨고. 차량이 떨어진 곳은 상가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흡연구역입니다. 사고 당시 평소처럼 사람들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를 부를 뻔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추락한 3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차량이 덮치면서 환풍구와 난방 배관이 부서졌고 일부 식당은 장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안전 벨트를 착용해 부상이 크지 않았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고선찬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한 신규 원전 9기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I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결국 실용 노선을 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2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엔 2038년까지 총 2.8기가와트 용량의 대형 원자로 2기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공론화를 이유로 이 계획을 미뤄왔던 정부가 오늘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대형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영향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과도 선을 그었습니다. 석탄과 가스를 줄여나가고 또 전력의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것으로 정부는 나아가 계획된 2기 외에 추가 원전 신설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뭐 잡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전기보너서 검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하면 하겠지만 내가 흐리면 거의 시행 가능성이 없을 거다 지금 건데요. AI와 전기차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여론까지 우호적인 만큼 탈원전 기조를 고수할 명분이 사라진 걸로 풀이됩니다. 관건은 위치 선정과 빠듯한 일정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부지 공모를 시작해 내년 초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029년엔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는데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2031년쯤 예정대로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마트에 갔다가 껑충 뛴 계란값에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한 판에 7,000원을 다시 넘겼는데요. 설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저렴한 미국산 계란을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기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계란 코너에 계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격이 부쩍 오른 탓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계란이 많이 비싸져서 한 3주에 한 번씩 사고 있어요. 라면 먹을 때에도 계란 잘 안 먹고 있어요, 요즘에는. 현재 30분짜리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200원 수준입니다. 6,000원대 초반이던 지난해와 평균 가격보다 10%